수요일 아침 여러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눈이 좀 아프세요? 왼쪽 눈이 약간 빨간 것 같아요. 핏줄이 터졌어요. 왜요? 핏줄이 터지고 오른쪽에 원형 탈모가 오고. 무슨 일이에요? 이제 주식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었는데 네. 주식하면서 신용으로 담보 부족이 나도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뭔가 사업을 하나 펼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생겼나요? 시장에 대해서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뭐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지난달부터 바닥 찍었다고 얘기하고 지난달쯤에 주식 사서 저는 그냥 편안합니다. 다 지금 수익권이고요. 뭐 이거 뭐 흔들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짧게 단타 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앞서 언급드렸던 금리 뭐 이런 솔직히 오늘 아침에 지표만 보고 왔지 내용은 몰라요. 그거 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입장 자기 본업에 충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결국 자신의 본업을 흔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신다면 주식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진 과정이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칠 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최경주 손 보셨어요? 최경주 손 보면 굉장히 보드라워요. 애기 손 같아요. 근데 이어진 과장님 지금 왼손에 굳은 살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이건 골프 잘 치는 거예요. 초반에는 굳은 살 박히면 굳은 살 박히는 거는 그 골프 쳐서 굳은 살 박히는 거는 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좀 운동하는 건데요? 네? 운동 구동살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풀고 간 게 어쨌든 소장님 이제 뭐 초반에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액땜한 거고 또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좀 깔아놨으니까 이제 피 튀기는 토론 시작을 해볼게요. 빅테크로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어요. 국내에서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빅테크를 하기엔 조금 뭐 대적할 기업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넷플릭스의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넷플릭스? 잘 나왔나요? 일단 잘 나오. 소장님. 사실 넷플릭스 한 말을 한 이유가 사실 이제 소장님이 저번 주에 경제적 해자를 얘기를 했었고 사실 넷플릭스 경제적 해자가 있나요? 근데 이제 가격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토론해볼 거예요. 경제적 해자가 있나요? 아니 과장님 의견. 그러니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숙제를 일단 내주셨으니까 일단 가격을 올렸어요.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 사실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가격을 내려서 다른 애들을 죽여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고 가격을 올렸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4개 정도의 컨텐츠를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최선을 잡을 게 넷플릭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 부담을 시키면서 결국 이제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뭐 웨이브나 TV에 있는 이제 드라마를 다 여기로 지금 같이 방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 부담을 많이 시켜서 결국에는 나 딴 거 두세 개 끊어야겠다. 넷플릭스로 가야겠다. 그럼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남지 않겠냐. 그렇게 돼서 이제 경제적 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마치 교수님을 두고 학생이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일단은요. 저는 아직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못 읽어봤어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했으니까. 못 읽어봤는데 가장님의 이제 지식을 베이스로 한다면 어떤 배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에 있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쯤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고요.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다룰 만한 이건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리지 말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경제적 해자 읽어보시고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이거는 저 다음 주에 없는데요. 오세요. 3명 참석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그 다음 주에 방송을 보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그 인사이트를 한번 이거는 여기서 당장 결론 내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경제적 해자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답을 드리면 수학 문제 한참 풀어야 되는데 지금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정답을 알려드리면 과정 공부하기 싫죠. 좀 고민을 해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어진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 건데 정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낫겠네요. 지금 청춘 남녀님도 아직 읽고 계신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발표를 2주 뒤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음 주에 한번 열띤 토론해서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하진 과장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업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데 이 종목 해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질문 안 받고요. 대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갖고 있는데 네이버가 경제적 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답 못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네이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든지 네이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경제적 해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논리를 펼쳐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논리를 펼쳐 저희가 최대한 뭐 시간 그 뒷시간 없애면서까지라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와 지금 슈퍼뽀리님도 반이나 읽으셨고 다들 지난주 여파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 필독 써요.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읽을래 경제적 해자 읽을래 그러면 저는 경제적 해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뷰를 좀 정리를 해서 와볼게요. 저기 국내사님이 하셨는데 펫도시의 경제적 해자, 요즘 이하진 과장이 갖고 오셨거든요. 펫도시의 경제적 해자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저희는 이 출판사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 좋은 책은 뭐 출판사 상관없죠. 뭐 저희가 광고 엎드려도 이런 거 하니까 이 책 한번 꼭 보십시오. 근데 경제적 해자 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저자가 쓴 것도 있어요. 그 책 말고요. 펫도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 꼭 말씀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원서는 아니니까 여러분 편하게. 원서도 있어요. 원서 읽으실 분은 읽으셔도 돼요. 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넷플릭스 얘기로 문을 열어봤는데 사실 다음 주에 본격적인 토론을 할 거지만 오늘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느낀 거는 경제적인 해자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구독자가 조금 줄어든 게 이제 리오프닝에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가 주목을 받았던 건 리오프닝의 수혜주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구분을 하죠. 약간 넷플릭스가 빅테크예요? 지금 빅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빅테크의 정의부터 저희가 다시 봐야 돼요. 근데 빅테크라 하면 사실 빵 기업들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테슬라까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 논점을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죠. 넷플릭스 얘기를 하는 건지 빅테크, 그러니까 범용적인 빅테크 얘기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소장님은 빅테크 안에 넷플릭스가 없다고 보세요? 있죠. 있는데 그러면 빅테크 얘기, 범용적인 빅테크 얘기를 할까요? 넷플릭스 얘기만 할까요? 코로나로 있어서는 범용적인 빅테크에 대해서 다루고 그 안에 있는 실적을 이제 보자는 건데, 사실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긴 한데 어제 나온 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걸 다 토해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빅테크 안에 넷플릭스만 있나요? 아니죠.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그쪽도 이제 우리 북방구니까 이제 나들이를 많이 가죠. 나들이 많이 가니까 나들이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수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뭐 단순 넷피셜로 보면 뭐 나들이 시간이 많아지면 넷플릭스 시청률은 떨어지겠죠.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핵심 코어만 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 나들이가 떨어졌을 때, 나들이가 이제 못 나갔을 때에 우리가 할 일 없으니까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이제 TV나 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밸류를 걷어내고 나면 넷플릭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코로나19 이전을 돌려놔야 되겠죠.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넷플릭스를 어떤 식으로 봤죠? 넷플릭스가 장기 시계열로 올랐나요? 아니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벤트, 예를 들면 뭐 A라는 드라마라든지 뭐 B라는 드라마가 올랐느냐, 이걸로 돌아가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넷플릭스는 그 과금 체계가 월 체계이기 때문에 깔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실적은 항상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뭐 10,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0명이 뭐 10,000원씩 내면 뭐 10억이란 돈이 항상 깔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대박 상품이 나오면 10억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겠죠. 결국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것은 장기 시계열로 우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변동성에 따라서 결국 밑으로 깔고 가는 것 플러스 이게 10,000원을 내는 사람들은 시청 시간과는 상관없어요. 10,000원을 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시간을 본든지 20시간을 본든지 상관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특별히 더 주고 못 보고는 만약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타났다라든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 선풍을 끌면 나갔다 들어와서 밤새서라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 주가의 흐름은 물론 코로나의 상황 걷어내는 건 맞아요. 코로나 상황 걷어내되 코로나 상황 이전으로 우리가 봐가지고 이 주식이 어떤 변동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이 주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료라는 기본적인 캐시카우는 이때 네. 뭔가 이제 주가에 뭔가 슈팅이 나올 만한 이벤트에 네. 그런 거는 좀 둔감해질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빅테크이 아니고 넷플릭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유일하게 좀 대항마로 꼽히는데 이쪽은 어제부터 약간 매기가 들어오긴 했어요. 물론 메인은 반도체 쪽이긴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1분기 실적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인건비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결국 이런 기업들이 인건비를 떠안고 가야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이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폐가 있어요.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을 주면 나는 사업을 못한다. 그럼 그 사업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저희도 스태프분들 같으면 다 합치면 한 10명 남짓 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10명에 대한 월급을 못 주니까 나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니네 월급을 반으로 깎을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방송이 10명이 인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인원이 투여가 되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네. 여기서 수익이 못 난다라면 그래서 가게를 하겠다라는 건 그거는 만용이죠. 과욕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결국 네이버 카카오가 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인건비를 지금 이제 저쪽 실리콘밸리 아니 우리나라 판교 가면 네네. 뭐 1억 2억은 부르는 게 값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1억 2억을 주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삼성의 연봉이 얼마죠?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삼성 뭐 사장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샐러리맨들이 되잖아요. 왜 삼성이 그분들을 쓰겠어요? 그렇게 주고도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고 이익이 안 남으면 이 산업에는 한계가 왔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인건비 문제가 그리고 이제 게임 업체들 우리가 이제 52시간 되면서 게임 업체들에 대한 실적 타격이 한번 왔었잖아요. 네. 작년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게임 업체들이 쥐어짜기를 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인건비 따먹기 싸움을 해왔었더라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성을 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요인들을 타개할 수 있는 걸로 뭔가 5월에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네. 뭐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네. 기대감이라든지 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과연 이제 새 정부가 어디까지 이걸 풀어주느냐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저기 뭐 정책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 뇌피셜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독과점을 건드렸다라는 그렇죠. 것들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만약에 미용실을 하고 있으면 카카오 네이버 미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배민이 그 과금체계 바꿨잖아요. 네. 그거 아세요 그거? 네. 배민이 클릭만 하면 돈 내야 되는 거? 그런 거 입장에 보면 내가 가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배민 엄청나게 미운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배민 같은 기업은 땡큐예요. 네. 그런 거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라는 게 뭐예요? 특히 대통령이 뭐예요? 위에서 보는 거죠. 이쪽도 아우성 저쪽도 아우성할 때 어떤 게 공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걸 짓누르든지 아니면 적절한 타협을 하든지 그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새 정부가 지금 이제 과거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네. 규제를 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해법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이걸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만한 요소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카카오 정말 실망해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완전히 바닥까지 저는 신뢰를 잃었던 게 뭐냐면 네.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개발사를 상장시키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오딘 갖고 카카오 게임즈 우려먹다가 그 카카오 이제 오딘 개발사 상장시키면 카카오 게임즈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상장 아예 그 핵심 코어 사업이 그걸 빼버리고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주주들은 뭐예요? 저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던 네. 정말 카카오 떡볶이 순대 상장 저는 정말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 저는 점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뭘 해도 이뻐요. 진짜 방구를 껴도 이뻐요. 하지만 딱 한번 미워지기 싫으면 네. 제가 갑자기 무슨 커피 마시는 모습도 싫고 그런 것처럼 지금 카카오에 대한 저의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진짜 껍데기만 남을 것 같아 나중에. 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서 카카오는 껍데기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보유자 분들은 당연히 뭐 매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선택하셔야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 생각이고 네. 본인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람 팔아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사람 팔아라 방송은 이제 앞으로 안 나갈 겁니다. 근데 분할 이슈로만 따지면은 카카오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네이버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저는 지금 좀 관심이 들어온 게 뭐냐면 네. 작년 기준으로 상장사 중에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 네이버예요. 매출액 대비 R&D. 네, R&D 비용이 가장 높았던 게 네이버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엊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술을 보면 제약바이오 중에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가장 높은 게 삼천당 제약이에요. 삼천당 잘 갔잖아요. 네? 이건 눈물 치료제. 그러니까 저는 그 눈물 치료제 만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는 뭐 농담 삼아 소금을 만드는 회사가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더군다나 엊그제 나온 게 이제 유럽으로 백내장 치료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뭔가 그리고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죠. 이거 뭐 임상 시험 해가지고 무슨 뭐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캐시카우에다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저는 삼천단 제약이 무서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이버도 지금 저렇게 높은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뭐 아니면 휴대폰에 대한 R&D 비용을 높인다?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무형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거 보면 저는 뭔가가 지금 이제 저는 네이버는 관심권에 넣어놨습니다. 아직 버리지 않았고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관심권에서 완전히 지워버렸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뭔가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2020년에 카카오를 누구보다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를 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때 당시만 해도 카카오가 여러 사업을 진출하면서 다 그러니까 진출을 하면 다 적자잖아요. 근데 그 흑자전환 된다라는 리포트를 딱 보면서 거기서 딱 정말 유레카를 외친 거죠. 그러고 나서 카카오가 70만 원 한 거죠. 10만 원짜리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다 분할 상장 쪼개기 이렇게 된 건데 네이버는 저는 그 트리거가 분명 올 거라고 한번 봐요. 그게 언제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직 저는 이거 100% 내피셜인데 뭔가 안개 속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뿌옇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카카오랑 네이버의 지금 궤를 완전 다르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를 한 몸으로 보기에는 이미 둘 다는 벌써 많이 멀어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두 기업 되게 비교하는 질문 많이 그렇죠.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기업 중에 카카오를 고르시는 분은 한 명도 못 뵌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였던 건 물론 뭐 카카오 지금 주주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는 하지만 투자자 본인의 판단입니다. 뭐 그렇죠. 저희가 보는 성장성이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시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온다면 R&D 아까 투자 비용을 많이 늘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조금 컨셉이 지금 전반적인 기업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그렇게 기대할 건 없다고 봐요. 전반적인 실적은 물론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실적은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 하시는 분들 재무제표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희들이 실적 갖고 얘기하니까 실적이 확정된 거는 과거 실적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 의견 동의합니다. 근데 어쩔 땐 그걸 봐야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1분기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지금 이제 뭐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갑자기 지금 불어닥친 어떤 그 업계의 어떤 그 상황, 그러니까 이제 고액 연봉이 시작된 거죠. 한쪽에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인력 안 뺏기기 위해서 서로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한계 인력들은 조정하겠죠. 분명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연봉을 높이겠습니다만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한계 인력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정할 시간을 보게 된다라면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은 모든 기업들이 저는 이제 완전히 백밀러다. 이번에는 특별히 볼 거 없다. 단지 앞으로 얘네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어떠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1분기보다는
가이던스. 2분기, 3분기에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제 올라온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증권사들도 처음에는 이게 그 장이 좋으면 옛날에는 네. 장이 좋으면 증권사가 다 좋았어요. 막 연봉 파티를 했는데 지금 장이 꺾이면 지금 여러분 증권사들의 이익이 여러분들 증권사 채권 한번 쳐보세요. 모 증권사는 이번 1분기에 1,000억 채권으로 날아갔어요. 맞아요. 순이익이 50% 급감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사람 자르는 거거든요. 부조조죠. 근데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게 과장님도 직장인이고 다 이제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잘린다라는 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가족의 생계가 걸린 거죠. 그쵸.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람 자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게 소비자 물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말할 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되면은 관련주들은 올라서 그렇죠. 투자자는 좋은데 자영업자분들은 그러니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윤리적인 문제, 뭐 도덕적인 문제, 말을 끊으려면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소비자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증이 생긴 네. 게요.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패널 분들 모셔놓고 얘기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실적. 그럼 실적이 나오면 뭘 봐야 되냐라고 여쭤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 가격에 좀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거는 정말 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네. 뭔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전가가 가능한가요? 뭔가 광고비 이런 데서 수익이 네이버는 광고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주로 광고비가 50% 넘죠. 광고비가 넘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수익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개하는 거, 11번가 중개, 11번가 아니라 저기 네이버 쇼핑 중개라든지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과는 상관없죠. 인플레이션 상관없고 이건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주로 지금 좀 공략을 해볼만 하네요. 근데 그게 경기 방어주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쪽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영향하고 상관없는 우리가 네. 이제 지금 이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네.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쪽이 제껴두는 거죠. 이걸 갖고 연계성을 갖고 네. 투자 아이디어를 삼을 만한 아이디어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네이버 카카오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산업이기 때문에 네. 플랫폼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수성 플러스 네. 지금 현재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그 위협의 시각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찰리 먼거라는 워렌 버핏의 이제 동료인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왜 50% 손절했겠어요? 언론에 나왔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기사 유심히 보셔야 돼요. 스쳐지나 하면 안 되고 찰리 먼거가 왜 물론 이제 알리바바가 미국과 싸우면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왜 플랫폼 기업을 50% 손절했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왜 쉐일을 가스 업체를 샀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네. 단순하게 쟤네들이 뭐 했느냐 아니라 그걸 한번 정말 답 찾을 때까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네. 저는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손절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인사이트를 거기서 저는 찾아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오늘 본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아마존도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을 네. 만든다라는 예. 소식 때문에 미장에서는 주가가 좀 갔단 말이에요. 아마존이 철수가 아니라 만든다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연대요. 어떤 매장이죠?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저도 좀 리오프닝 네. 관련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기사가 지금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좀 시간을 두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아마존?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아마존이 5스타라는 매장을 철수했거든요. 맞춤형 광고. 한번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이게 철수냐 이거냐에 따라서 네. 이게 주는 인사이트가 180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왜냐면 철수가 네. 아니라 이제 오픈이라고 생각이 확실히 이제 들었다고 생각하는 방증이 네.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뷰를 제가 오늘 아침 들으면서 와가지고 글쎄요. 그거는 정확한지 좀 한번 저는 못 찾겠는데 확인이 좀 필요한 예. 사안.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나눴던 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거가 될 저는 우리가 그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마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마트를 보셔야 되는 게 이마트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매장으로 진출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과 이마트를 비교하신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아마존은 온라인 전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는 온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물류창고가 필요하다.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곳곳에 물류창고가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때로는 가서 뭘 볼 때 야 이거 한번 보고 사자 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 가서 보고 거기서 핸드폰으로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내 집 앞에 딱 배송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봤어요. 근데 전혀 시너지 효과가 안 났어요. 어떤 이유에서? 전혀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뉴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보시면 제보를 해주고 아마존 5스타를 치면 아마존이 이제 거점 점포에 5스타라는 이름의 점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안 나다 보니까 비용만 증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컨셉 매장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철수하는 소식이 올 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당장 호재가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뭐죠? 지금 매장 열려면 임대료 내야지 이런 비용들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투자자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봤다가 이게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거기서 온오프라인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 거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온라인에 대해서 워낙 지금 탄탄한 그게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할 만한 요소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의아하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기자가 어떻게 찾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기사를 볼 때 여러분들만의 시각이 필요해요. 그 딱 봤을 때 이것 때문에다 과연 그럴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간 걸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훈련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요즘에 또 혹시 질문 있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요즘에 그 매크로의 지표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뭐 하나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인플레이션 뭐 수혜주를 담으라 이런 분도 계시고 반대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하니까 이제 성장주를 줍줍할 때다. 아니면 뭐 시클리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금방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워갈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전혀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이버를 이쪽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네이버를 담는다? 전혀 그거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련 없는 포트에 구성을 할 때 한 종목 그렇다고 해서 왜 네이버를 썼죠? 네이버도 지금 봐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쪽이 지금 복잡하니까 물론 이제 이쪽과 상관없는 종목을 찾는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건 필요한 아이디어인데 그건 필요한 아이디어인데 그렇다고 네이버를 고를 만한 이유는 없다는 거. 제가 몇몇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몇몇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 근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네이버를 지금 주워갈 타이밍은 아니다. 굳이 네이버를 주워갈 타이밍은 아니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죠. 종목이요? 그 차트 3,000당 대학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3,000당. 지야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이 종목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자, 이 차트를 여러분 좀 길게 하시면 좀 이거를 좀 아니 좋아. 아니 너무 길어요. 저기 딱 좋아요. 자, 네이버 사시겠어요? 저거 사시겠어요? 네이버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게 3,000당이고요. 이게 네이버거든요. 뭐 사시겠습니까? 과장님 뭐 사겠어요? 3,000당. 고영 해보세요. 고영. 고영? 잠시만요. 고영 사시겠습니까? 네이버 사시겠습니까? 고영. 지금 청춘 남녀님은 3,000당 제약이고 아무도 네이버는 없으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저거 쳐보세요. 동서 커피. 뭐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왜 이 세 기업을 쳤냐라고 한다라면 굳이 차트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차트도 이쁘죠. 차트도 이쁜데 이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동서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과장님 신입사원 시절에 출근하면 뭐였어? 저기 탕비실 들어가가지고 노란색 커피 믹스 한 잔 타갖고 자리에 앉아서 회의 전에 신문 보든 인터넷 보고 했잖아요. 그땐 그랬죠. 그게 이제 조금 바뀐 게 요즘은 사무실 들어갈 때 원두커피 하나 사들고 들어가는 걸로 바뀌면서 동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동서가 그런 활로를 찾은 게 뭐냐면 편의점 커피.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가서 커피 마실 때 보면 대부분 동서. 근데 동서는 이 입맛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노란색 봉지 커피를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게 이미지가 강하니까. 근데 수많은 정말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양한 커피 회사들이 뭐 하얀색 커피 봉지 막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이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뭐 배우가 좋다 해서 사다 놓으면 손이 안 가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가 자기네도 먹어도 맛이 없어. 그러면 큰 통 있고 옆에 동서 커피를 다시 또 사. 그럼 그거는 쑥쑥 줄어. 그래서 그 롯데에서는 그 롯데 그건 제가 듣기로는 회장이 나서서 우리가 롯데인데 먹거리 롯데인데 왜 저걸 못 공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그쳤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만들어냈는데 동서가 꿋꿋하게 영업이익 6% 가지고 동서 월봉 한번 쳐주세요. 노란색 커피가 뭘까요?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 꺾이기 전까지 저 꺾이기 몇 년도? 2015년도죠. 이게 원두커피 바람 불 때고요. 그 전까지 저렇게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꾸준하게 이 여태 꺾였다고 말씀. 아니요, 저 그 전에. 예, 그 전에 15년 뭐 이때가 이제 원두커피 바람 불 때니까 그때까지 동서 주가를 보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네이버 카카오만 주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들을 넓히시면 우리가 피터 린치의 방법. 내가 주위에서 먹는 거. 저는 깜짝 놀란 게 동서 주가 두 번째 올라간 게 뭐냐면 저 그때 초반에도 방송에 동서 외치고 다녔어요. 네. 그때 당시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커피 산업을 우리가 여러분 다 편히 아시죠? 처음에 노란색 봉지 먹다가 갑자기 이걸로 이제 딱 붐이 불었어요. 이걸로 이제 뭐 이걸로 붐이 불었다가 한편을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어쩌다가 그때 당시에 편의점 커피 맛 없었어요. 저 편의점 커피를 이제 그때 뭐 막 여행 다닐 때 커피 먹는데 정말 맛 없었어요. 입냄새 나잖아요. 막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편의점 커피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특히 저는 본 게 아들이 저기 뭐 어디 가다 보니까 야 가서 물이나 좀 사와 그랬더니 커피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카드 주니까. 그래서 딱 보더니 아빠 이거 유행하는 거 마셔보세요. 마셔보니까 맛있어요. 맞아요. 편의점 커피가 맛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동서야.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찾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두 번째 올라간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는데 뭐 편의점 제품이라 뭐는데 맛있으면 한번 이게 보세요. 봤는데 이게 정말 내 모르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접어버리지만 내가 아는 이게 삼양이다 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투자 아이디어를 공부해서 물론 파고 들어갔는데 뭐 이번에 포켓몬빵처럼 드라마틱한 뭐가 없다라면 접어두지만 그런 훈련을 하신 분들은 뭔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저런 보물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커피 동서를 훈련의 차원으로 지금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성장성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동서를 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딱 지금 당장 동서 사 이게 아니라 요러네. 이거 한번 지켜보자. 이제 주가가 올라오네. 한번 지켜보자. 올라오네. 그럼 사봐. 뭐 이게 되는 거죠. 아메리카노가 사실 유행하게 된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저 어릴 때도요. 카페가 뭐 지금처럼 뭐 할리스 스타벅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무슨 어디 커튼 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데서 다방 분위기였죠. 다방. 다방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커피가 대중화된 게 이렇게 조금 가격도 저렴해지고 만남의 장에서 시켜 먹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보니까 이런 진짜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어떤 접근성의 차원에서 늘어났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물론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이제 리오프닝 이제 풀리고 밖으로 나가고 하면은 동서같이 그냥 개별 편의점에서 사 먹는 커피는 오히려 반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냐. 물론 차트로 봤을 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요? 오히려 카페를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고수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편의점이라는 게 뭐죠? 여행을 가다 보면 활동이 늘어나죠. 저는 편의점 커피 최근까지 안 마셨어요. 이것만 마셨지. 스타벅스가 마셨지. 근데 최근에 좀 막 활동되다 보니까 덥고 그러니까 편의점 들어가서 편의점 하나만 사나요? 뭐 이걸 사다 보면 전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저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관점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커피 마실 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마셨던 게 카누입니다.
카누도 동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동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BGF 리테일도 그렇고 네. 편의점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수요. 활동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 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동네에서 내가 슬리퍼 끌고 슬슬 뭐 과자 하나 먹을까 편의점 가면 몇 개만 집죠. 근데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야 때려 담아. 그죠. 막 이렇게 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수요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생각하기 네.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정답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맞아요. 제가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른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렇게 맞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극단적이에요. 이거 돼 안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니까 마음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되고 네. 이게 사야 돼 말아야 돼 식으로 네. 접근을 해버리면 네. 그거는 우리가 그저 찍기식으로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모아님 네. 도를 배웠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사야 될 게 아니라 결국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를 찾자는 의미에서 소장님께서 말씀 너무 안 하셔서 목이 잠겼어요. 아직 술이었지. 아니 대화 술이요? 아니. 아무튼 아니 오늘 주제가 네. 사실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네이버냐 카카오냐 오해하실까봐. 그죠. 결국에는 이런 동서나 이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자고 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대본에 보면 네. 우리 대본을 다 읽어드릴게요. 네. 미국의 긴축 및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지며 여기까지는 팩트죠. 성장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도 뭐 말 되죠. 일단 전반적인 빅테크에 대한 시각이 어떤가라는 거죠. 요 문구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문구다라고 민현 작가님이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디스를 왜냐하면 자 미국의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금리 인상이 되면 되죠. 이거와 성장주가 무슨 상관있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내피셜에 잘못돼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성장주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라고 보면 삼성전자 성장주였죠. 네. 그 다음에 애플 이런 거 성장주였어요. 그죠. 그런 그때 당시 성장주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했었어요. 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자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여기서 제가 아까 자꾸 빅테크에 대해서 자꾸 이제 걸고 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빅테크가 성장주로 보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빅테크가 지금 자금이 없나요? 그리고 빅테크가 지금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 애플이 돈이 없나요? 그럼 만약에 그런 그 기조라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지가 없지만 예를 들어 배터리, 테슬라 이런 쪽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보면 제가 그래서 여기다 또 적어놨어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 테슬라는 논의를 치고 네.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 다 설비 투자를 해요. 네. 굉장히 핵심입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 네. 3,000억이죠. 네. 에코프로비엠 뭐하죠? 유상증자를 하죠. 이자가 필요 없죠. 그다음에 첨보 매장인 채권 발행했죠. 이자가 확정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랑 그 차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우리가 기업의 차입을 위해서 네. 차입을 해서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있고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네. 경영학적으로 보면 비용 부담이 더 크긴 하지만 네. 단순하게 지금 당장 이자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주들 돈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보는 거죠. 공식처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꺼리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고민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네. 지금 반도체에 50몇 조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오래 나가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이 얼마죠? 100조가 넘죠. 맞아. 그럼 50억은 가만히 있고 50억은 투자하죠. 요거는 내가 이자 안 나가고 그냥 투자하는 거죠. 그럼 50억에 대해서 금리가 인상되면 삼성전자 이익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다 은행에 넣어놓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성장성 기업이고 네.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이고 네. 투자를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막대한 현금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다. 네. 영업의 손익에 네. 이자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으면 항상 새로운 뭔가 역발상이라든지 인사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대다수의 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는 거는 참 맞는데 결국에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에 매몰되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게 조선주입니다. 네.
안 좋다고요? 네. 두 분 파이트.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시간인데 조선주가 지금 수급이 붙은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수급이 붙은 거 맞고 조선주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금 되게 듣고 파실 필요 없어요. 조선주 당분간 갑니다. 당분간 가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수급이죠. 수급 논리로 접근하면 상관없어요. 수급 논리로 접근하겠다면 상관없죠. 아니죠.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조선가랑 그 이익이랑 무슨 상관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신조성가가 올라간 이런 거죠. 수주 금액이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신조성가에서 숫자에 속지 마는 게 뭐냐면 이 커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원두랑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커피 이게 한 2,000원이라고 칩시다. 요거 2,000원 정도 들어가. 지금 원두값이 올라서 2,000원 정도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2,000원에다가 내가 마진을 붙여서 3,000원에 파는 게 적절하죠. 그죠. 원래 가격 그 형성 원리는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 평균,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있어서 우리 가게가 이 커피를 팔기 위해서는 2,000원에 만들어서 3,000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업계를 딱 보니까 다들 2,500원에 커피를 팔고 있어. 그래서 신조성가가 2,500원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500원이 아니라 1,900원에 정해져 있어. 1,000원이었다가 1,900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나는 만드는데 2,000원이 들어. 그럼 이 회사가 신조성가 올라간다고 이익이 나는 적자가 나나요? 그거는 다르죠. 지금 증권사들 보면 한 달 전 리포트를 보면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밝힌 게 내년도 흑자 전망 시가 내년도 하반기예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논리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논리에 따르시면 돼요. 지금 수급 붙었어요. 저라면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가치를 보는 사람 흑자 이익을 보면 신조성가랑 흑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꺼리는 거죠. 저는 차라리 아까 얘기한 동서나 삼천대왕 이런 걸 보는 거고 단순하게 저런 것까지 내가 머리 복잡해서 모른다라면 조선주가 지금 수급이 붙은 거 맞아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 트레이딩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관점의 차이예요. 올라가니까 무조건 내가 이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조성가? 그래. 신조성가 올라가는 거랑 이익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는 이렇게 꼬아보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 개별 기업에 따라서 어떤 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뭐 리드 타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매출 반영되는 시기, 뭐 감가상각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준을 신조선가 뭔가 수주에 있어서 좀 둔 것 같은데. 수주가 들어와서 나중에 그 이익으로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선주 참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이게 꼬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경제 다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기 소년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라는 게 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거짓말을 스스로 하는 건데. 조선 주들이요? 네. 근데 원래 양치기 소년의 개념은 거짓말 내가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지금 얘네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어요. 우리 흑자난다 계속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원자재까지 급등해버리고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 러시아로 가야 될 배가 두 척 세빙선이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저는 양치기 소년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정말 그 다시 거제에 인원 뽑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텅 비어 있는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차라리 내가 그 연립을 사버리겠다. 김미수 대표는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거기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낫다. 그런 농담 삼아 하니까 그럴 정도로 좀 호황인 건 맞아요. 이 호황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부를 일으킨 건 맞습니다. 근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직 저는 손이 선뜻 안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투자 성향 그리고 어떤 데 있어서 본인이 가치의 기준을 두는지 그 가중치에 따라서 조금 투자에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근데 소장님 뵐 때마다 이렇게 좀 근시안적이 있던 것들이 시각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좋습니다. 네. 저는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랑 수업 내용은 왜 안 내나? 조만간. 다음 주에. 저는 사인해드릴게요. 괜찮죠? 표정 안 보신다. 사업하실 때 액자 출력해서 걸어두시면은 사업 대박 나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이죠. 경제적 해자에 대한 열띤 토론을 예고하면서 오늘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